네, 임주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의 혐의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죠. 두 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보자면요. 1억 원의 공천 헌금이 쟁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고 배임 수재,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은 이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배임 수재죄, 그리고 김경전 시의원에게는 배임 증죄, 이 돈을 준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뇌물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배임 수증죄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뇌물보다는 좀 덜 알려져 있는 죄목입니다. 네. 이 배임죄라고 하면은요, 이 배임 증수수죄는 사인 간의 뇌물죄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뇌물죄는 공무원이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그 공무상의 직무 행위에 관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성립될 수 있는 것이 뇌물죄고요. 이 배임 수증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어도 그리고 공무에 해당하지 않아도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고 있는 자가 금품을 받고 그 타인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놓고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이 공천이라는 것이 지금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그 공무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물론 법적인 쟁점으로 논란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확인이 될 측면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보다 확실하게 입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이 배임 수증죄가 적용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좀 혐의가 추가될 여지도 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뇌물죄와 배임 수증죄의 또 대표적인 차이점이 처벌 수위에 있습니다. 네. 뇌물죄가 훨씬 더 형량이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임 수증죄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보다 더 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또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네. 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도 좀 더 폭넓게 보고 있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공천과 관련된 것 역시도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좀 강조해 본다면 뇌물죄로서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된 일로 금품을 받은 것이다. 이후에 검찰 등에서 좀 추가 기소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네. 다만 이 부분은 원래도 좀 법조계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공천과 관련된 부분은 당의 업무다라는 것도 계속해서 판례로서도 확인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두 사람의 진술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경찰이 두 명 모두에게 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요. 돈을 준 사람은 구속까지 되지 않는 경우들은 종종 있습니다. 네. 이 처벌 수위를 보더라도 돈을 받은 사람이 보다 높게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돈을 준 사람은 일단 수사기관에 협조한다거나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참작이 될 수 있고요. 네.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물론 김경시 의원이 초반에는 미국으로 이제 도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문제가 된 적은 있었지만 네. 그 이후에는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보자면 당초에는 강선우 의원에게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 시선도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김경시 의원 역시도요.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 돈을 전달했다는 부분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공천의 대가는 아니었다. 본인의 처벌을 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식으로 진술하고 있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수사기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선택적, 선별적인 진술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판단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강선우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영장 심사를 받기 전에 좀 거쳐야 할 절차가 있죠? 그렇죠.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임시회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곧바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이 체포 동의 요청서가 법무부를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회에 제출이 되게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지게 되는데 이때 국회의원 과반
과반수 출석,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게 됩니다. 네. 지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소속 신분이긴 하지만 이전에 민주당에 몸담고 있었고 민주당이 과반석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될 것인가도 좀 관심이 집중될 만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무죄로 본 이유는 뭔가요? 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크게 보자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에 8천만 원가량을 주고받은 부분이 공천에 대한 어떤 그 대가로서 이 8천만 원이 주고받았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검찰이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8,070만 원의 금전 거래는 빌린 돈, 그러니까 대여금의 성격 내지는 명태균 씨가 일하고 받은 급여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데요. 결정적인 그런 근거라고 한다면 이 공천 과정에 명태균 씨가 실제로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 공천은 공관위에서 다수결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공천 관련해서 청탁이나 영향력이 행사된 바가 없다는 것이 주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이제 지방선거 예비 후보에게 2억 4천만 원 가량을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도 미래한국연구소가 운영자금으로 쓴 돈에 불과하지 이것이 명태균 씨나 김영선 씨에게 흘러갔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번 선고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항소를 해야 된다. 특히 이 금원의 성격과 같은 부분에서 실제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면 그 채무가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것인지 급여라고 한다면 급여의 성격을 띌 만한 실제로 일한 부분까지 확인이 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충분히 가해질 수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다투어질 만한 쟁점이 아닌가라는 목소리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제대로 좀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측면, 미진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1심에 불과합니다. 충분히 검찰 측에서는 항소를 통해서 추가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는 좀 다퉈볼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관심이 이번 선고 결과가 향후에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은 없을까요? 별개의 재판, 하지만 명태균 씨와 관련된 재판이라고 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도 이 동일한 쟁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다 별개의 재판이고요. 지금 네. 1심만 선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판단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재판에서도 그렇고 오늘 있었던 이 무죄 선고에서도 그렇고 공통적인 부분은 명태균 씨가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끼칠 정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반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이라든가 이런 과정 자체는 이 공관위의 결정 내지는 이미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명태균 씨의 어떤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있어서도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